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시세의 변동이 그렇게 극심하게 크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 트위터상에 간밤에 나와가지고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거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XRP에 관한 얘기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퍼포먼스가 가장 크게 있었던 어떤 연구 활성도 면에서 그것에 관해서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첫 번째가 카르다노 에이다 코인 작년 한 해 동안 개발자 활성도가 가장 뛰어났었다. 그래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퍼포먼스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지금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보면 쿠사마인데 쿠사마는 한국 분들 많이 투자 안 하니까 그건 건너뛰고, 일단 세 번째 이제 제가 좀 많이 눈에 보여지는 코인 중에 어떻게 보면 에이다보다 저는 좀 이 코인에 좀 포인트를 더 많이 주려고 하는데, 폴카닷이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폴카닷. 예, 폴카닷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나쁘지 않은 코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솔라나보다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 아닐까. 그리고 메사리에서도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 거를 봐도 폴카닷이 좀 괜찮게 좀 설명을 많이 했더라고요. 강조해서 많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카르다노, 폴카닷, 예,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 보면 스테이터스가 여기 있거든요. 스테이터스. 그래서 작년에 한 해 동안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중에 순위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7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S&T도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왜 퍼포먼스가 없냐라고 포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지켜보세요. 그래서 개발자 진척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뭔가 뒤에서 뭔가는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코인들도 쭉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인도 차티스인데, 이 사람은 본인이 보기에 지금 현재 저점을 다지고, 또 한 번 저점을 다지고, 거의 바닥권에 있다. 그래서 저점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다. 본인의 관점을 지금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3달러 위까지 올라갔었을 때 사가지고. 근데 예, 어쨌건 지금 조정이 거의 반토막 이상 나 있는 현재 상황인데,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하고, 지금 현재 차트적인 관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절하고 떠날 구간이 아니라, 그냥 야금야금 저점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단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이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인들이 여러 개 알트코인들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자, 그래서 그걸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전 세계 이제 코로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나, 각국 당국은 어떻게 하나. 여기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비드19에서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1월 10일 날부터 출국을 못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탈리아에서 공공시설이나 식당을 사용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 러시아가 얼마 전에 이제 지르코니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그거를 성공했잖아요. 발사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후속으로 나온 게 S550이라는 이거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기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타스 연합통신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이것에 관해서 되게 많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가 현재 러시아만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되게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극초음속 미사일에 전력을 지금 현재 다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은 연합이에요,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아마도 어쨌건 현재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미사일 요격 체계보다 이게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는 어쨌건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웃긴 건 뭐냐면 이 S500에 관해서 인디아가 러시아하고 같이 첫 번째 고객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하고 러시아가 무기 체계, 무기 시스템에 관해서 장기 계약 체결을 맺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에 관해서도 계약 체결을 맺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 세계 뭐 정치 경제 면에서는 조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XRP, 특히나 뭐 미국 코인이라고 하는 XRP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뭐 사실이긴 하지만, 중국 관련한 코인하고 특히나 인도 관련한 코인들에 제가 WRX랑 네오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죠. 그 퍼센테이지가 뭐 엄청 크진 않지만 어쨌건 요런 상황을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현재 중국만 욕을 하지만 인도가 그 무기 체계에서도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진보해서 앞장서 나가면 지금 현재 5위라고 알고 있는데, 군사 순위에서 5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마 미국에서 또 욕을 아마 할 거예요. 인도에 관해서. 어쨌건 저는 인도가 2030년까지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이제 베팅을 해서, 저도 이제 WRX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거고, 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부정적인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인도 크립토 시장에 관해서. 근데 그거는 끝까지 지켜보세요. 전 세계는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가장 진보해서 가장 활동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게 사실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 시장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WRX 코인을 그냥 저는 지금은 이제 XRP 사모으는 거는 그냥 그만할 거고, 이제는 그냥 넉넉하다. 그래서 WRX 코인을 야금야금 그냥 뭐 짜투리 돈이 약간 생길 때마다 그냥 매집을 한번 해볼까. 지금은 이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 뭐 100개라도 아니면 단 1000개라도 확보를 해두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뭐 기상이변이라든가 아니면 지진이 뭐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뭐 요즘에 뭐 기상이변 때문에 가뭄이라든가 아니면 토네이도가 막 극심하게 일어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게 이제 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진 문제가 사실은 불의 고리가 우리나라는 뭐 별 상관없다라고 보신 분 있겠지만, 이거 일본만의 문제, 미국만의 문제, 불의 고리 쪽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세계를 가다가 이 프로를 보다가 제가 이거를 이제 캡처를 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2019년 연말에 JP 모건이 본사를 맨하튼에서 텍사스로 이전을 해요. 되게 오랫동안 이제 맨하튼에 그 본사가 있었는데 텍사스로 이전한 게 근 몇십 년 만에, 거의 한 50년 만에 이전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애플사가 제2의 캠퍼스를 텍사스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테슬라가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한다, 그리고 오라클사가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고, 휴렛 패커드가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그냥 비단 이 세금 때문에, 세금 되게 적게 낸다, 이거는 그냥 유화책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보이지 않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서부 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텍사스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는 어떤 그런 지대는 그나마 지진 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안정적인 곳을 보통 이렇게 확정해서 건설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봤었을 때는 좀 여기 텍사스라는 이쪽이 좀 장기적으로 살만한 그런 쪽이 아닐까, 그런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사례를 봤을 때 그런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찰리 브라운님 안녕하세요. 한 달 전부터 영상을 보고 덕분에 많은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고개 숙여 항상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진짜 항상 저 감사드려요. 제가 뭐 멘트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본을 작성해서 막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침에 그냥 뉴스를 쭉 보다가 그냥 그거를 영상에 그냥 편집 없이 올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상을 보다 궁금하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XRP 코인의 법정 소송에 대한 승소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인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상황이 발생해 XRP 코인이 패소한다면 리플 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며 패소 후 전망에 대해서 찰리 브라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영상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과거 영상에 말하셨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 XRP 소송 문제는 사실은 XRP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크립토 산업 전반에 관해서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는 게 사실 XRP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게 패소하면 XRP는 폭락을 하고 사라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XRP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이력을 보면 XRP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코인이에요. 그걸 위해서 XRP를 통해서 저는 인프라를 이미 깔아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어쨌건 저쨌건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면서 많은 아마 시장에 파급이 있을 거예요. 코인 시장 자체. XRP뿐만 아니라. 저는 뭐 패소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명확한 규제안이 나온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예. 차라리 그게 더 패소한다는 의미도 사실 그러니까 명확한 규제안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증권이다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얘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패소한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만 투자를 하시면 전 되지 않을까. 저는 뭐 XRP가 대물이다, 엄청난 코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해요. 안 될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월가의 큰 손인 글렌 허친스가 FED 움직이는 숨은 손이다. 이런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보시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 기자분이 이 기사를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예전에 인용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허친슨이라는 이분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젠 버냉키, 예전에 그 FED 의장이셨죠. 예전에. 그리고 제닛 옐런이, 이분도 지금 현재 미국 재무장관님이신데 전에 연준 총재였죠. 이분이. 자, 근데 이분도 도널드 콘, 넬리 량, 루이지 세이너 선임, 이분들 다 마찬가지로 허친슨 센터 브루킹스 연구원인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다 연준하고 관련돼 있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 허친슨 센터 여기 가서 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싱크탱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안 사항이 연준에 들어가서 연준에서 테이퍼링과 금리에 관해서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허친슨 이분이 투자를 내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 센터를. 브루킹스 연구소부터 허친슨 센터부터. 그리고 중요한 건 XRP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제 제 영상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 뭐 그거는 제가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 사례를 들어서 이제 제가 기억을 더 짚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새로운 인베스터들이 많이 들어갔고 이사진으로 들어갔었을 때가 2016년 4월 28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렌 허친스라는 이분이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 소개가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노스 아일랜드 그리고 실버 레이크 코어 펀더예요. 근데 이 회사를 제 영상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따로 구글링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네, 이 정도급 되는 인물이 여기 DCG에 이사로 들어갔다. 그럼 DCG가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그러면 연준하고 관계되어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나 여기 보면 허친슨 센터하고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운영하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우습게 보지 않았던 거고 그들이 선택한 코인들에 관해서 저도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맞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글렌 허친스라는 이 인물 같은 경우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였어요. 책임 의장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건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연준하고 뿌리 깊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건 요거를 실버 레이크랑 노스 아일랜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하고 아주 깊숙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단적으로 여기 영상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건 과거 영상을 보지 마시고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전 나스닥 회장이 글렌 허친스가 리플과 이더리움 끝까지 생존할 것 예측했다. 근데 이 문장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뭐 XRP에 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분석이 확실히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희망회로 돌리는 것만큼 가격이 퍼포먼스가 없으면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사기꾼이다. 글렌 허친스 이런 기사를 보고 내가 샀는데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98%의 코인은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들이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없으면 대중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냐면 베리 실버트한테 내가 놀아놨다. 사기꾼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단기로 보고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자, 리플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리플사 블로그나 아니면 트위터를 보시면 이런 CBDC 관련한 칼럼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현실적인 자료들이. 그리고 XRP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코인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퍼포먼스를 지금 현재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작업이 끝났을 때 아마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사람들은 내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뉴스 하나만 보고 그냥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러면 엄청나게 폭등하겠구나. 사람들이 이게 얼마 가겠구나 막 얘기를 하면 거기에만 집중해서 막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질질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소송 계속 미뤄지겠구나. 이 코인 그냥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도 또한 개인의 판단이에요. 어차피 투자해서 기다리든 못 기다리든 그건 개인의 그릇이며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여기서 개인이 돈 벌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도 이 코인이 찔끔 올랐다고 해서 다 팔아버릴 건 아니에요. 제가 팔아봐야 20%? 제가 가지고 있는 XRP 20%만 팔고 나머지는 그냥 5년? 5년 동안 그냥 장기 투자를 그냥 해서 그냥 내비둘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캐시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를 누가 도큐멘팅 지캐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베리 실버트는 지캐시가 PSOV 웹3 현금 시스템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지캐시의 미래 목표 가격을 $1,500로 제시했다. 아마도 2022년이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베리 실버트가 작년 초인가? 지캐시랑 호라이젠을 보고 익명성의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방송을 냈을 거고 아마 많이 사뒀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뭐 루나나 아니면 솔라나보다 가격적인 퍼포먼스에서 많이 혁신을 못 줬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라서 욕을 먹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일주일 전 정도에 코인베이스에서 하나 칼럼을 낸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자리에 익명성의 한 해가 될 거다. 익명성이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줄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사항이 뭐냐면 베리 실버트가 하는 얘기랑 코베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간이 약간 지연돼서 늦춰졌을 뿐이지 분명히 방향은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켓이나 호라이젠이 분명히 방향을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베리가 작년에 예측했던 $1,500 이 가격이 현재가 대비해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베팅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개인의 뭐 판단이고, 어쨌건 저는 뭐 이 금액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쨌건 저는 익명성이 엄청난 코인이 2025년까지 분명히 결론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가주면 고마운 거고 $1,500가 작은 가격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그냥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시는데,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까지면 뭐 한 50%? 뭐 한 70% 이렇게 까지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망했다. 내가 이게 잘못했나 보다. 판단을 내리시는데, 이 코인은 내가 투자한 가격에서 1000%까지 달성한다는 생각을 갖고 코인 투자하는 거죠. 내가 그냥 단기 성향의 투자자냐, 아니면 장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땐 분석이 확실할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금액이 크든 작든. 분석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면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마 저는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인가 뭐 돈룩업을 보기 전에 제가 넷플릭스는 가입이 돼 있는데 그걸 뭐 제가 하루 종일 쳐다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봐도 재미도 없고 그리고 볼 것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오징어 게임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오징어 게임하고 얼마 전에 이제 돈 룩업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여기 보면은 456억이라는 상금이 있죠. 이걸 보고 오징어 게임에 많은 사람들은 참가를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상금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죠. 그쵸? 근데 코인 시장도 똑같아요. 누구나가 다 희망의 롤을 품으면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도전을 해요. 근데 왜 중간에 오징어 게임에 다 탈락을 많이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내 현실에 대안이 없어. 내 현실에 코인 투자 해놓은 거밖에 대안이 없어. 내 부모도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도 그만큼 능력이 없고, 나는 인정을 안 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했을 때부터 사실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시세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조바심이 나니까. 근데 자꾸 이럴 때 시세를 보면 사람이 점점 더 불안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격이 흔들흔들거리면 여기서 이제 팔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손절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두고 그때 이제 다시 올라가잖아요. 안 판 사람도, 이때 이제 흔들릴 때 안 판 사람도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이제 본인 판 가격에서 약간 올라가면 겁나니까 거기서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다 그래요. 열의 9사람은. 근데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코인 시장은 장기적으로 결국에 주식시장 같이 될 거고 엄청난 전 세계 자산이 이쪽으로 몰려올 거다. 3차 산업혁명에 있었던 많은 파이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코인 시장 쪽의 파이로 흡수 이동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코인 가격? 그거 의미 없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코인을 뭐 파네 마네 뭐 어쩌네 저쩌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등재돼가지고 XRP 빼고는 여기서 상품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추가는 시켜도 빠뜨린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기관 투자가가 여기 87% 이상 여기 매달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장난으로 만들까요?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이 확실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투자를 하지 마시고 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사세요. 저는 이제 그게 맞다라고 단돈 100만 원이 됐든 500이 됐던 그 돈이 작건 크건 간에 차라리 내가 분석이 확실하지 않다. 확신이 없으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하시고 알트코인은 진짜 분석이 명확하게 내가 끝났을 때 낱말 듣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신이 있었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텍사스 얘기하다가 올해 당장 터질 수도 달아나야 산다. 저 아는 형이 이걸 아침에 이제 카톡에 저한테 이제 보내줬는데 후지산 또 폭발 경고. 이게 1월 1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가 100명 중 100명이 동의한다. 300년간 힘이 축적됐는데 지진과 후지산 관련 없다. 뭐 일본 기상청 해석에서는 아니라고 얘기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위험하다. 달아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의 고리하고 전 연결돼 있다고 생각. 그리고 당장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도 5년 안에는 반드시 지진에 관한 어떤 이 패러다임이 지구 전체를 아마 흔들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어떤 판단일 수도 있지만 뭐 조금만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JP 모건이 왜 맨하탄에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많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왜 텍사스 쪽으로 왜 많이 본사 이전을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지, 거기엔 다 뭔가가 우리가 일반 대중이 모르는 뭔가가 전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크립토 산업 쪽으로 많은 자산이 물리적인데 세상에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현재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기라는 거. 사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못하고는 개인의 뭐 어떤 지적 역량 수준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지금 삶과 앞으로 5년 후의 삶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똑같이 코인 투자를 해도. 예전에 이제 루나 코인 투자하셔가지고 그 코인 시세 뭐 안 봤다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보냐라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새벽부터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너무 바쁜 사람은 본다고 하더라도 덜 보겠죠. 근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시세를 쳐다보겠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심리적으로.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